여러분 오늘도 덕으로 단독하세요. LS그룹의 미국 자회사 슈페리어 에식스 커뮤니케이션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고속 통신망 구축 사업에 참여합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 슈페리어 에식스가 미 상무부 산하 통신정보관리청이 추진하는 배드 프로그램의 통신 케이블 공급 사업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슈페리어 에식스는 외부 통신시설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 구리선 등을 납품하게 되는데요. 이 납품하는 제품이 배드 프로그램 사업자에 요구되는 빌드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카법, 일명 바바법에도 충족한다고 하네요. 이 바바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재료 조달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모두 미국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특히 주요 쟁점이었던 광섬유 케이블의 미국산 사용 규정이 유지되면서 슈페리어 에식스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배드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입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배드는 2030년까지 미국 전역에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누구나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고자 추진됐습니다. 한편 슈페리어 에식스 커뮤니케이션은 LS전선이 2008년 인수한 슈페리어 에식스의 자회사로 현재는 지주사인 주식회사 LS 산하에 있습니다. 북미 통신 케이블 시장의 선도 업체로 구리선과 광섬유 케이블, OSP 케이블 등 50개가 넘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죠. 슈페리어 에식스는 텍사스주 브라운우드와 캔자스주 호이징턴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한 미국산 케이블을 공급할 예정인데요. 향후 대규모 수주로 인한 증가할 수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증설 투자도 단행한다고 합니다. 이 대규모 수주 기반을 확보한 슈페리어 에식스, 북미 주요 케이블 업체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조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LS그룹입니다. LS그룹에 미국에 있는 자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슈페리어 에식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곳인데요. 여러가지 케이블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초고속 통신망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미국의 초고속 통신망 구축 사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국 상무부 산하의 NTIA, 보통 전기통신정보청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요. 이 앞글자를 따가지고 비드 프로그램이라고 많이 불러요. 우리나라야 전국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인터넷이 대부분 빵빵하게 터지고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요. 미국은 전혀 아니죠. 워낙 땅덩어리가 넓은 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역 간의 물리적인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케이블을 설치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은커녕 전기나 전화 이런 것도 안 되는 곳들 수두룩하게 널려 있죠. 인터넷이 되더라도 그 속도가 너무 느리고 이런 불편한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대도시를 벗어나기만 하면 인터넷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미국이 여전히 전기를 110V를 쓰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건데요. 이미 구축한 인프라를 새 걸로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엄두도 못 내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대는 인터넷 없이 생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만드는 게 바로 이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420몇억 달러가 배정이 되는데요. 지금 환율로 치면 우리나라 돈으로 55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LS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범 LG가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LG는 잘 알려진 것처럼 사실 대단히 유교적인 문화가 강한 회사입니다. 엄청 뼈대 있는 양반 가문에서 시작된 그룹이기도 하죠. 겹치는 사업은 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GS그룹이죠. 아무튼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대략적으로 감이 오겠지만 LS그룹의 주력 사업은 바로 전선입니다. LG전선에서 시작한 그룹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니까 케이블인데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전력이나 기계나 에너지나 최근에는 2차전지 쪽으로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인터넷망을 깔려면 케이블이 필수적인데 이 비드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다른 조건도 맞춰야 됩니다. 바로 이런 조건인데요. 원재료 조달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미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인데 여기에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해요. 다만 구체적인 수주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막대한 인프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니까 만만치 않은 금액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슈페리어 에식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인데요. LS전선이 2008년에 인수한 슈페리어 에식스의 자회사입니다. 여기도 케이블 회사고요. 지금은 통신 케이블이 주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회사는 대규모 수주에 대비해가지고 설비 증설 같은 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LS그룹을 예전에 취재를 한 적도 있었고 담당을 했었는데요. 기업 자체가 케이블, 그러니까 B2B를 주로 하는 기업인데 그나마 그 B2B도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숨어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존재감은 미미한데 사실은 굉장히 쏠쏠한 회사입니다.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2023년 기준의 공시대상 기업 집단 지정 현황 자료입니다. 자산 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계 순위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들 잘 아는 기업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16위에 바로 LS가 있습니다.
앞에 주인이 없는 회사들 포스코 빼고 농협 빼고 KT 빼면은 13위 정도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두산이나 현대백화점 더 내려오면은 뭐 네이버, 미래에셋,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기업들보다도 재계 순위가 더 높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감에 비해서는 재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꽤 크다라고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도 꽤 탄탄한 편입니다. 지주사인 LS의 공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쪽에 손익계산서를 가보면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이만큼, 그러니까 18조 원 조금 넘게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이 정도 7,460억 원이네요. 그러니까 이익률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요. 1년 전과 비교해서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보증권 리포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LS에 대해서 중장기 청사진이 완성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짜졌다는 거죠. 기존 사업들, 케이블 같은 것들 뿐만이 아니라 신성장 동력인 배터리 쪽에서도 온사는 2027년 그리고 새만금에서는 2029년쯤에 양산이 시작될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파른 성장세가 있었는데 이런 성장세 자체는 올해부터는 다소 주춤하겠지만은 눈에 잘 띄진 않겠지만 쏠쏠한 이익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는 게 교보증권의 평가입니다. 오늘은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LS라는 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눈에는 잘 띄진 않지만 탄탄한 기업들 찾아보면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LS그룹 상장사들의 주가 흐름도 꽤 괜찮은 편인데요. 투자로 생각하신다면은 이런 기업들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